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14번 과제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원점을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하고 화면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원점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치수는 87.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87.5를 입력하냐 하면 평면도의 치수를 보면 70과 원의 반지름이 R17.5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왼쪽에서부터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까지 거리가 87.5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5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휠 마우스를 사용자 쪽으로 적절하게 굴려서 화면에 배치를 맞추어 줍니다. 다음 수직으로 아래쪽으로는 50mm만큼 정면도에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리가 20mm이고 각도가 115도만큼 내려가므로 거리 20을 먼저 입력한 다음 탭 키를 이용해서 각도로 이동하고 115도를 입력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각을 잡아준 상태에서 거리가 7.5mm만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거리를 정확하게 몰라도 수직만 선택하고 위쪽으로는 직각을 잡아주고 위쪽으로는 수직으로만 입력하고 옆으로는 원점까지 수평 상태로 선을 스케치해서 클릭한 다음 처음 시작한 원점에서 선 그리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ESC를 한번 누르고 치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치수를 보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초록색으로 된 선을 움직여 보면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여 구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케치의 치수 메뉴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한 다음 거리 10mm를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가운데 부분에 선을 클릭하고 반대쪽 선을 클릭해서 7.5mm만큼 입력하면 구속이 마무리됩니다. 자, 평면도에서 반지름이 R17.5이므로 지름은 35만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치한 부품을 35mm만큼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고 돌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거리를 35mm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등각 투상도 모양과 동일하게 맞추어줘야 하므로 F4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왼쪽 마우스를 눌렀다가 뗐다 하면서 등각 투상도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뷰 큐브에서 새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클릭해주고
모서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목깎기를 처리하겠습니다. 목깎기는 왼쪽은 17.5mm로 깎여 있고 아래쪽 부분은 10mm로 깎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R2mm, R5mm로 목깎기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역자로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은 원으로 된 회전체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목깎기를 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깎기를 해보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목깎기를 선택합니다. 제일 큰 반지름 17.5를 입력해주고 위쪽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반대쪽도 모서리가 선택되면 클릭해 줍니다. 아래쪽 목깎기를 하기 위해서 추가하려면 클릭하고 반지름을 R 보조 단면도를 보면 R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mm로 변경해주고 목깎기를 클릭해 줍니다. 모서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치수를 추가하려면 입력하고 반지름 5mm를 입력한 다음 F4를 누른 상태에서 도면을 적절하게 F4를 누를 때는 반드시 이 원으로 된 좌표 안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회전을 해야 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회전이 되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부분이 목깎기 5mm로 되어 있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이 목깎기 부분은 지금은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깎기 2mm 반지름을 입력하고 이쪽 부분과 다시 F4로 적절하게 회전한 다음 안쪽 부분에 2mm로 목깎기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목깎기 처리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목깎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구멍으로 된 부분들을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윗면에는 평면도에 보면 파이 15 드릴 홀이라는 치수가 있으므로 지름이 15mm인 원을 스케치하여 돌출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이 호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원의 중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지름 15만큼 입력하고 원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바로 구속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하고 차집합을 선택한 다음 범위를 전체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수직 부분에 구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적정한 곳에 파이 10이므로 지름 10짜리 원을 작성합니다. 지름 10짜리 원의 위치는 중간 위치이므로 가로는 17.5mm 위치에 있고 위에서부터 30mm 위치에 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3D 모형에 돌출을 클릭하고 구멍이 스케치된 부분을 클릭한 다음 차집합으로 선택해주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사면에 대한 구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단면들을 보면 지름이 10mm인 구멍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사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적절하게 이동하여 도면의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원을 선택하고 지름 10짜리 원을 작성합니다. 치수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는 가운데이므로 17.5만큼 위치해 있고 도면에서 보면 지름 보조 단면도에서 보면 이 위쪽에서부터 치수 10mm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서리는 목깎이 2mm를 작업해 두었기 때문에 정확한 10mm를 위쪽에서부터 치수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10mm가 입력되지 않는 것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사면을 그릴 때 총 20mm로 작성하였으므로 치수를 아래쪽에서부터 10mm를 입력하여도 동일한 거리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하고 경사면을 구멍 부분을 선택한 다음 차집합을 선택하고 범위는 전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을 돌출로 작업할 수는 없고 회전으로 작업하기 위한 작업 평면을 생성해야 합니다. 작업 평면은 이 돌출 거리가 총 35mm이므로 17.5mm의 위치에 중간에 평면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왼쪽 면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치수값 17.5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평면에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 평면이므로 앞쪽 평면과 뷰 큐브를 회전해서 반대쪽 평면을 클릭해주면 중간에 평면이 작성이 됩니다. F6이나 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평면의 스케치를 하는 방법은 이 평면의 가장자리를 클릭하면 스케치 작성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 부분에 우리가 스케치하는 평면의 앞쪽 부분에 부품이 나와 있으므로 가시성을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 F7번 키를 클릭해주면 홈뷰를 눌러보면 앞쪽 부분이 스케치 평면에서 안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그래픽 슬라이스라고 하고 함수키로 F7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F7번을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화면이 앞에 있는 부품이 임시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잘려진 평면과 우리가 스케치하는 작업 평면은 현재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상 투영을 통해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투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메뉴에 형상 투영을 선택하고 우리가 치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작업 평면에 경사면들을 스케치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노랗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C를 한번 눌러주고 모서리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작업 평면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작성하기 위한 스케치는 직사각형에서 세점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선으로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쪽에서 한 점을 클릭한 다음에 경사 45도 정도 각도로 거리를 7mm를 주겠습니다. 왜 7mm를 주냐 하면 우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보조 단면도에 반지름이 7mm인 모양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7m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보면 경사진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대략 한 55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작성이 되었고, 자, 이 스케치가 우리가 형상 투영한 이 모서리에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 조건 치수 위에 옆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에서 모서리의 중간점과 직선의 중간점과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가 25도이므로 치수를 선택하고 위쪽 평면에 있는 이 평면선과 경사진 오른쪽 선을 클릭하고 치수 위치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원하는 위치의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하여서 각도 25도를 입력하면 스케치가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홈뷰를 눌러서 보면 이런 상태이고 그래픽 슬라이스를 살려보면 이런 상태의 스케치가 작성된 것입니다. 자, 홈뷰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마무리되면 회전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을 하는데, 자, 프로파일은 저절로 선택이 됩니다. 프로파일은 내가 이 사각형 영역으로 회전체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사각형이 저절로 선택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축은 우리가 이 모서리랑 붙은 쪽에 있는 축을 가지고 회전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쪽 축을 만나는 축을 클릭해주면 회전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전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것이기 때문에 접합을 아래에 있는 차집합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도면과 같이 작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평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은 모형 탭에서 작업 평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가시성이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데 가시성을 체크를 해제하면 도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부분에 목깎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목깎기를 선택합니다. 반지름은 5mm이고 모서리는 꺾어진 부분에 모서리 두 군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